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기훈련 11과목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종사님 참 이 정제놀이가 이렇게 그 살펴보면은요, 대단히 그 주밀하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우리 수행의 강령인데, 사막이 수행의 강령인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를 11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 11과목이라는 것은요, 11가지 방법을 제시하셔가지고 사막 수행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이 그 11과목의 그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기훈련 시에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상시훈련법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지금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용시 주의사항 6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시훈련법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6조목으로 밝혀주셨죠. 6조를 밝혀주는데 첫째 조목으로서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의 그 내용입니다. 이 1조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작업치사 훈련 과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동시 사막병진을 한 조문 속에서 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동시 사막, 일상생활 속에서 동할 때의 사막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약해 가지고 한 조목으로 밝혀 주신 것이 1조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조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의 가장 주된 내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응용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응용이란 무엇인가? 응용할 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응용이라는 것은요, 육건을 작용할 때를 말한다. 육건을 작용할 때를 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이 응용을 하죠. 이거 언제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응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응용을 할 때마다 이제 이 1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은 육건작용할 때라고 말한다면은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자기정신을 챙기는 것. 온전은요, 본래의 자기정신을 챙기는 것. 본래 자기정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의 반대는 뭔가 하면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갔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온전의 반대는 정신 없다 그러죠. 정신 없다. 어제도 우리 교무들하고 탁구를 치는데요. 이제 복식을 치는데 첫 판을 말이죠. 저쪽 편 정신 차리기 전에 막 그냥 공격해갖고 이겨버렸어요. 첫 판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전에 준비하고 몸 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로가 비등한데, 우리는 몸을 풀고 있다가 새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덜 풀릴 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준비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없는데 그냥 갔다가 첫 판 이겨버리니까. 그래서 복식 하여간 5판, 2판을 쳤는데 2판 다 이겨버렸어요. 5판. 한 판은 3대2로 이기고 한 판은 3대1로 이겨버리고. 그게 정신 없을 때 몰아붙여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신 없다 이 말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온전을 챙기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대산용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신가 하면요. 멈추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멈추는 공부다. 멈추는 공부다. 온전은요. 일단 우리가 그 어떤 유권을 일을 당해가지고 유권을 작용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마음에 검문소를 하나 설치해라. 그냥 검문소가 말이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장소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공부. 일단 멈춰가지고 검문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온전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기 온전하는 공부를 자꾸 우리가 계속 그 반복해서 수행하면은요, 일사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무엇이 형성되는가 하면 정신 수양 공부가 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온전한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정신 수양 공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온전한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번 일단 온전을 했으면 정신을 챙겼으면은요. 그 챙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사, 그 일요. 유권 작용할 일, 그것을 궁걸려 보는 거예요. 한번요. 궁걸려 보는 거다. 이 궁걸려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대소유무의 이치에다가 대조해보고 시비의 일에다가 대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요. 계속해서 대조해보는 거예요. 대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공부는 바로 뭔가 하면요. 대조 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한말로 정의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모든 일에는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일에는요. 원리가 다 있다. 그래서 원리 없이 그냥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과정과 어떤 내용과 이런 것들이 원리가 다 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사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공부를 통해 갖고 그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원리를 터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뭔 일사를 통해 가지고요, 한 원리가 터득이 되면은요, 원리가 터득이 되면은 다른 원리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딱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가 말이죠. 한 원리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리에 다 통하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사에 다 통하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대조하는 것. 이제 그것이 생각하는 공부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치사하기를. 그래서 이건 이제 치사는 실천하는 공부죠. 실천하는 공부. 그래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 치사.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근데 이제 못 버리는 원인들을 저 앞에서
많이 이거 설명을 하셨죠. 이제 욕심에 가려서 못 버리고, 또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가려서 못 버리고, 그런 말씀 교회편에서 하셨죠. 왜 못 버리게 되는가? 설사 말이죠. 생각을 해가지고 대소유무이치하고 12의 2를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딱 마지막에 가서 치사를 딱 할 때, 마지막 치사를 딱 할 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딱 취해야 하는데 못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못하게 되느냐? 그것은 습관적으로 못하게 되고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걸려서 욕심이 가려가지고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치사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 연마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일상수행요법 1조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훈련법은요, 일상수행요법 1조 공부를 잘하면은요, 사막이 병진되면서 이것이 치사 과목이긴 하지만도 사막이 병진되면서 전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의 대표적인 실천 조목이 바로 1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는요, 한 마음 속에서, 한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다. 한 마음, 한 일. 한 마음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고 하나의 일 속에서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 그것이 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다. 이제 그렇게 보이십니다. 다음 2조로 넘어갑니다. 2조는요, 응용하기 전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응용하기 전이 언제냐? 일 당하기 전입니다. 일 당하기 전. 다른 말로 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응용하기 전이라는 것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지금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응용하기 전 학교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 교당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또 개인도 말이죠. 개인도 살다가 보면은요, 일을 응용할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관한 일, 또 교단에 관한 일, 국가에 관한 일, 모든 것이 말이죠. 다 응용하기 전에, 일 당하기 전에, 일 일어나기 전에 이런 시점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을 잘 파악하는 사람은 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점을 잘 못 파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일을 당해서 창황전도하고, 우리가 일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냥 창황전도한다 이 말이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일 일어나기 전, 일 당하기 전. 그 다음에 미리 연마하라 그랬어요. 미리요. 그 미리라는 뜻이 뭐냐? 우리 마음에서 볼 때 미리라는 것은 1년 미생전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이에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사에서 볼 때는 이거 미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일 당하기 전이고요. 또 우리가 인생의 과정에서 볼 때 미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 과정,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전무 출신을 해가지고 사는데도 말이죠. 지금 미리, 대종이는 지금 미리 하는 거지?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아는 사람 많잖아. 미리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요,
초년에 미리 연마하면은 말이죠. 중년 말년이 말이죠. 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초년에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을 말이죠. 미리 못하면은요. 중년 말년이 말이죠. 그렇게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은요. 허다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자, 일생에 있어서는 초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세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형세. 이 형세예요. 어떤 형세를 보는가 하면요. 첫째는요, 우리 이 형세에 대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의 공도에 따른 형세, 이걸 봐야 합니다. 자연의 공도에 따른 형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 이것은 자연의 공도죠. 자연이 그렇게 공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음양상승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 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형세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말이죠. 연마를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도요. 연마를 많이 해가지고 죽어야지. 형세를 봐가지고. 언제든지 죽기는 마련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늙을 건강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세를 보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자연의 공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형세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세를 보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세는요, 인간 세계의 변화에 따른 형세입니다. 인간 세계의 변화에 따른 형세요. 자, 이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고락경계 있죠, 사람들. 또 흥망성쇠 이거 있죠. 흥망성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그 인간 세계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와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극기가 있는가 하면 인간 형세가요. 어떨 때는 간극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극기는 진극기에 대비한 형세를 우리가 봐야 하고, 간극기에는 간극기에 해당되는 그런 형세를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거꾸로 말입니다. 간극기에 들어갔는데 진극기처럼 자기가 행세를 하고, 진극기에 들어갔는데 간극기처럼 행세하고, 이런 것은 말이죠.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공도,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형세, 이거를 말이죠. 그 범하는 것이거든요. 잘못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락경계, 흥망성쇠는요,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순간의 경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의 경계다 이 말이죠.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경계들이지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좋을 때가 오면은 말입니다. 항상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또 나쁠 때가 오면은 말이죠. 항상 나쁠 것이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순간에 지나가는 경계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세를 봐가지고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라.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조목은 사리연구를 공부하는 조목이다. 이 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조는요.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요. 노는 시간이 언제냐? 노는 시간이 언제냐? 노는 시간의 의미 말이죠. 노는 시간에 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첫째 제가 생각하는 노는 시간은요. 여유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다. 여유가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잘못 보내면은, 잘못하면은 허송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허송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허송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그런 시간 아마 순간순간 대조해 보면은요, 이런 시간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는 시간의 두 번째는요, 여유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여유를 낸 시간, 의도적으로 내자 이 말이죠. 여유를 의도적으로 내자. 의도적으로. 이걸 왜 여유를 낸 시간에 필요한가 하면요. 그러면 여유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경전법규 연습 못 할 거 아니야. 그때는 못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여유를 내자 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여유를 내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유를 내 가지고 경전법규를 연습해 나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3조의 성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 대중 잡아 보세요. 한번 하루에 언제쯤 돼 가지고 경전법규를 어떻게 연마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 본인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마를 해보고, 이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다 경전이지만도 새로 지금 다 정리를 다 하잖아요. 싹 지금 정리를요. 그리고 경전법규 연습 제가 열심히 합니다. 나만치 아마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여유를 안 낼 수가 없죠.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놀기로 하면은요, 노는 시간이 계속 재미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유를 내자. 그 다음에는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면 우리의 지성교서를 말한다. 지정교서와 참고경전을 말한다.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경전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독서는요,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독서는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선택적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독서는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읽을 책 많죠. 책이 막 지금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걸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는 경전을 읽어라 이 말이죠. 경전을 읽어라. 또 요새는 말이죠, 중요한 것이요, 정보도요, 선택적으로 수집해야 돼요. 정보도요, 선택적으로 수집해야 된다. 모든 정보를 다 말이죠,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요새는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근데 나는요, 내가 뭔 목적을 하나 설정하잖아요. 설교를 하나 해야겠다. 목적 하나 설정을 하면요, 그 설교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거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그거 수집하면요. 그래갖고 탁탁탁
시작하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말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설교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상, 이념 이런 데 말이죠. 맞춰가지고 그것을 자꾸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정보가요. 그래가지고요. 새로운 신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독서 선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도 선택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하고 다음에 법규를 넣었어요. 법규요. 법규. 여기서 법규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법, 교헌, 교규, 교령, 이런 것이죠. 자, 교헌. 제일 처음에 우리 교단법에서 교헌입니다. 두 번째 교구고요. 세 번째 교령이고 그 다음에 서원관에는 사교가 있나요? 네, 사교가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마하라. 근데 우리는 경전 연마는 많이 하는데 법규 연마는 말이죠. 상당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규 연마가 잘 안 되면 말입니다. 교당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요. 못 지켜져요. 교당 운영 자체가 말이죠. 이거 뭔가 하면요. 밝은 지혜가 솟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법규를 연습하지 않으면요. 하여간 내가 예를 들어 그러면 상당히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법규 연마 못 해가지고 누구하고 토론하다가 깨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규정이 다 있는데 법규를 모르고 말이죠. 가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냐? 안 돼요.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교원을 지금 개정하고 있죠. 교원 특위가 지금 움직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원 특위가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원기 1세기를 마감하고 원기 2세기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훈의 틀을 말이죠. 어떤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교훈개정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헌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규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셨죠. 대각을 하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그 대각의 내용을 세상에다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다 전하는데 개인이 혼자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혼자 전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면 조직을 통해 갖고 전하는 거예요. 조직을 통해서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각의 이념을 말이죠. 어떤 조직 구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전할 거냐.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법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교훈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뭔가 하면요. 최고 의결기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고 의결기관이 어딥니까? 수의단이죠. 자, 최고 의결기관 수의단에. 또 최고 의결기관이 하나 더 있어요. 교원에 보면. 중앙교회예요. 이렇게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의단에서 하는 최고 의결은 뭐며 중앙교회에서 하는 최고 의결은 뭐냐? 이것에 대해 가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리를 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이죠. 가리를 내가지고 우리 대종사님의 대각의 이념을 말이죠. 세계에 전하는데 어디다 놔도 모순이 없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념을 담는 그릇이 제도다 이 말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요.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윤희영 교수가요. 우리 원불교를 말할 때 윤희영 교수가 그 양반 서울대 종교학자 아닙니까? 종교학자인데 윤희영 교수가 한 말이 종교가 그 하나 생겨나는 데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째 과정, 창교기.
이거는요, 교조가 나타나 가지고 기존 가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으로 개혁을 해내는 기관이 창교기라고. 교조 당시에, 대종사님 당시에 대종사님 카리스마 대단했죠.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대종사님과 같은 카리스마를 지금 쓰려고 하면은요, 그건 오산이에요. 엄청난 카리스마를 대종사님께서는 수행을 하시거든요. 자, 창교기. 이거를 그때를 창교기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제도 정착기. 이거 윤영 교수가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문화창조기. 문화창조기.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글에다가 내가 직접 본 글이에요. 윤영 교수가 쓴 글이에요. 원불교에 대해서 썼는데, 원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창조기를 거쳐가지고 제도 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문화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이렇게 원불교를 판단했다 이 말이죠. 윤영 교수는요. 문화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도 정착기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윤영 교수는 볼 때요, 제도 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교단으로 윤영 교수는 원불교를 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도가 뭐냐? 제도가 바로 뭔가 하면 법교예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제도, 여러 가지 제도, 이게 뭔가 하면 법교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법교 연습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경전법교를 가까이 하면은요, 경전법교를 자꾸 가까이 하면은 해두가 단련이 된다. 해두가 단련이 된다. 법교를 가까이 해도요, 해두가 단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단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해두가 열리는 거예요. 교단 운영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4조입니다. 4조는요,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어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경전법교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어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요, 대강 마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대강 마친 정도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는요, 이걸 두 가지로 지금 대강 마친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첫째 하나는요, 공부의 방향로를 아는 정도, 공부의 방향로를 아는 정도, 그것이 경전을, 법교를 대강 마친 정도다. 공부의 방향로를 아는 정도.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앞에서 정기훈련 11과목 할 때 이 경전을 얘기할 때요, 경전은 뭔가 하면요, 공부의 방향로를 제시해 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아는 정도, 그 정도가 대강 마친 정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강 마친 정도의 두 번째는요, 당일 계획한 분량을 마친 정도, 당일 계획한 분량을 마친 정도. 당일.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에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자. 나도 그래요. 지금요. 지금 이제 강의 연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몇 주 전에, 몇 주 후에 할 것은 몇 주 전에 하고, 그것이 다 계획이 지금 제가 있으면서 연말을 해나가거든요.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휴가철 들어가지고 그때 한 주 쉬었죠. 한 주 쉬니까는 어떻게 고소한지요. 한 주 연마 안 해도 되니까 한 주 쉬어버린.
그래서 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당일 말입니다. 그때 이번 주 그 주 해야 될 일은 말이죠. 연마해야 될 것을 연마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강 마친 정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강 마친 이런 사람은 어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그랬거든요. 어두연마. 그래서 이 어두연마는요,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엔요, 경전 공부보다는 깊은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 공부다. 경전보다는 깊은 연구 단계에 들어가는 공부다. 자, 이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경전 법규를 연마하다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대목을 가지고 어두연마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사항.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은요, 경전 법규 연습을 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어두화해 가지고 연마해 나가는 거예요. 연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연마는 말이죠. 어떤가 하면요, 확실한 해오를 얻는 방법이다. 확실한 해오 얻는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확실한 자기지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기지혜 만드는 방법이에요. 남에게 들어가지고 얻는 지혜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완전한 자기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기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두화해가지고 자기가 해요. 분석해가지고 알아져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하면요, 확실한 자기 지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경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경전 내용들을 어두화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말이죠. 어두화해서 자기가 확실한 자기 지혜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해오를 얻어나가는 해두가 그렇게 단련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두연마를 말씀을 하시고요. 5번째요. 5조는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용하기 위해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이제 그랬는데, 첫째 이 조목은요, 염불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이제 이것이 주가 되는데요. 염불 자선을 해도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언제 염불 자선을 하라 조건이 붙었어요. 첫째, 언제 자선을? 살림에 대한 일을 다 마치고 해라. 살림에 대한 일을 다 마치고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염불자선하는 것은 좋은데 살림에 대한 일을 다 마치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냐? 첫째는요, 일로 인한 정신의 번거로움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정신의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래서 일을 다 안 마치고요, 살림에 대한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염불자선을 하면은 그 일이 말이죠, 걸려가지고 자꾸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자선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정신을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다 잘 마치라. 다 마치고 싹 끝내고 난 뒤에 그때 시간이 나는 그 시간에 염불과 자선을 하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살림에 대한 일을 다 마치고 왜 하라고 했는가의 이유 두 번째는요, 일과 공부를 병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일과 공부를 병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자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살림을 다 하라 그랬거든요. 하라. 그래서 대종경에 대종사님 이런 비판을 하셨잖아요. 과거 수도에는 멍석에 곡식을 늘어놨는데 소나기가 와서 떠내려가도 모르고 공부했다.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런 대목이다. 이런 것은 잘못된 공부다 이 말이죠. 잘못된 공부다. 그 곡식을 다 떠내가게 왜 만드냐 이 말이죠. 그 일을 끝내라 하라 이 말이죠. 안 떠나가게 해야 된다 이 말. 안 떠나가게 하고 난 뒤에 일을 마치고 나서 끝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만이 정신 연불자선 공부가 잘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일과 공부를 철저하게 병진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병진이라는 것은 제가 훈련법 개요에 이야기할 때 중도라 그랬죠. 병진은 중도다. 병진은 중도다.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이거는 중도가 아니죠. 공부만 하고 일은 안 하고 일은 하고 공부는 안 하고 이것도 중도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잘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중도다. 그리고 그것이 병진이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일과 공부를 철저하게 쌍전해가지고 중도 실천을 하도록 해주신 것이 이 대목이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